네, 2023년 2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조금 색다른 뉴스거리를 찾다가 하나가 번쩍 발견된 게 있습니다. 미국에도 청담동 게이트 같은 사건이 일어나네요. 이상한 보도죠. 물론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 느낌은 그렇습니다.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청담동 게이트 터져나오게 했는데 미국에서도 꽤 유명한 기자가 이상한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의 보도가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자는 바로 세이머 허시. 기자를 좀 했거나 언론학을 한 사람들은 아는 이름입니다. 저도 한때 꽤 관심 있던 기자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최근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 해병대가 월남전에서 양민을 학살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는 1968년도에 이 세이머 허시라는 기자가 베트남 전쟁 때였죠. 그때 미라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미 일개 소대가 양민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미라이촌 학살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그 보도 때문에 그는 아주 유명해졌던 기자입니다. 68년도에 쓴 기사니까 이분이 지금은 나이가 매우 많죠. 쭉 살펴보니까 37년생. 그럼 얼마인가요, 나이가? 80이 훌쩍 넘었죠. 그런 분이 또 희한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6일 핀란드하고 스웨덴 사이의 바다를 발티케라고 하죠. 발티케에서 쭉 나오면은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 덴마크가 있고 그 사이를 북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발티케를 쭉 빠져나와 갖고 북해를 거쳐서 그 다음에 독일로 이어지는 천연 가스관이 있습니다. 내추럴 가스인데 파이프로 오니까 PNG라고 하죠. 파이프 내추럴 가스, PNG입니다. 이게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이 파이프 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바다를 통해서 독일로 이어지고 있죠. 이것이 작년 9월 2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와중에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터져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왜 터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나온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이머 허시 기자 37년생이니까 86이죠. 이 양반이 아직도 뭘 취재를 하고 뭐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좀 취재하는 게 좀 귀찮아지셔서 이것저것 많이 읽고 제 경험을 보태서 이렇게 풀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86이나 된 사람이 얼마나 움직일까. 그는 지금 자기 글을 띄우고 그러면 그 글을 돈을 내고 보는 그런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양이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서브스택이라고 지금 돼 있네요. 이 노르트 스트림 폭발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 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기사라고 해야 되나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걸 올려서 조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을 하나 인용하는데 물론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 특수잠수요원. 미 해군 특수잠수요원은 뭘까? 우리로 같으면은 해난구조대 SSU가 있는데 아마 거기 같긴 해요. 이들은 심해 잠수를 할 수 있죠. 그들이 작년 6월 이 노르스트림 그 파이프 물속에 바닷속에 있는 거에다가 거기까지 잠수해서 컴포지션 4, C4라 그러죠. 폭약을 설치했다. C4 폭약은 그 유명한 김현희 사건 때 김현희 씨가 저도 지금 바레인에서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탔다가 바레인에서 본인은 내리면서 그때 김현희랑 같이 움직였던 하찌야 신이치, 한국 이름은 뭐였죠? 하찌야 마유미는 김현희가 썼던 일본인 가명이었고 같이 갔던 할아버지 북한 공장은 하찌야 신이치라고 기억하는데
그들이 C4 폭약을 넣은 라디오는 시기가 있으니까 시한폭탄이 될 수 있죠. 그걸 두고 그들은 내렸고, 그 다음에 그 비행기는 바레인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다가 버마 인근의 인도양, 거기는 뭐 안다만 바다라 그러더만요. 거기서 폭발해서 사람들이 다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때 썼던 게 C4 컴포지션 폭약입니다. 이렇게 뭐라 껌 같다 그럴까? 액체라 뭐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딱 붙이면 돼요. 아주 테러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 해군 잠수요원들이 노르스트림 파이프까지 잠수해서 폭약을 설치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뒤 CIA가 노르웨이 군의 도움을 받아서 폭발시켰다는 겁니다. CIA가 노르웨이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도움이냐? 지금 미국 해군은 태평양 쪽에는 홀수 함대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서쪽이 태평양이잖아요. 태평양 쪽에는 샌디에고의 3함대, 일본 요코수카의 7함대, 그 다음에 저 바레인 쪽에 5함대를 두고요. 그 다음에 대서양 쪽, 미국 입장에서는 동쪽이죠. 그쪽으로는 짝수함대를 둡니다. 그래서 미국 노폭에는 2함대, 그 다음에 이탈리아 겟다라고 하는 데는 6함대가 있습니다. 4함대는 현재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6함대가 이제 지중해하고 대서양 쪽을 관할하기도 하는데, 이 6함대가 작년 6월 발틱해에서 나토 연례 훈련인 발탑스라는 훈련을 했답니다. 발틱해의 발에다가 뭐 TOFS는 모르겠습니다. 발탑스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 참가하는 와중에 이 미 해군의 특수전 요원들이 들어가서 C4 폭약을 설치했다. 그리고 그날 노르웨이 해군은 P8 포세이돈 초계기를 띄웠다. P8은 뭔가 하면 우리 해군도 P3C 초계기를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발전시킨 게 보잉이 만든 게 P8일 겁니다. 그 초계기를 띄워서 그냥 정상적인 작전을 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소노부이를 떨어뜨립니다. 소노부이를 떨어뜨리면, 소노부이는 뭔가 하면 비행기 떨어뜨리는 거, 바닥에 뚝 떨어지면 이게 원래 잠수함 찾는 거예요. 거기서 강력한 음파가 팍 나갑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쫙 나가면 부닥치고 오는 그 메아리를 들어갖고 잠수함이 있구나 찾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허쉬 기자는 이 소노부이에서 음파를 딱 때려서 음파 신호를 받고 그게 폭파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언론 중앙일보도 보도하고 여러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 같은데, 아주 재미있는 거는 미 백악관은 이 기사를 쓰레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허쉬 기자는 이걸 왜 썼는가 하면은 노르스트림을 건설할 때 이 독일이 참 우리는 위대한 국가로 보는데 현대 독일은 좀 웃기는 나라입니다. 특히 그 메르켈 총리가 있을 때 참 나라 꼴이 좀 말이 안 됐습니다. 뭐 핵 발전소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뭐 자유주의가 너무 해가지고 엉망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엔 러시아하고 잘 지내겠다고 러시아로부터 싸게 파이프로 이 천연가스 공급받겠다고 이걸 지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반대했어요. 야, 러시아를 어떻게 믿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는데 했습니다. 미국도 상당히 반대했죠. 트럼프 정부도.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니까 이 가스전이 문제가 됩니다. 독일도 야, 그걸 계속 러시아 거 사주면 너 러시아 돕는 거야 하니까 독일도 이제 스스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독일 걸 러시아 가스를 안 사주고 하다가 이게 폭파된 거죠. 그래서 이제 허쉬 기자는 미국이 계속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노르웨이가 합작해서 폭파시켰다. 그럼 국제적으로 조사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하니까 백악관에서는 쓰레기라 그러고 뉴욕타임즈나 이런 주요 언론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고 있는데 또 이거 음모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어디에서 관심을 끄는가 하면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환영을 받고 있어요.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기반 시설을 파괴했는데 거기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촉구한다. 허쉬 기자의 기사에 용기를 얻은 거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 모닝이는
만약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고 규탄받아야 한다. 미국의 책임 있는 삶을 해야 된다라고 떠들었습니다. 허쉬 기자를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 그 리투아니아계 사람일 겁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이런 나라는 그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핀란드 남쪽에 있고 폴란드 북쪽에 있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뭐 그런 나라로 조금만 나죠. 거기서 부모가 있다가 폴란드를 거쳐서 미국으로 이주한 것 같아요. 37년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카고 대학을 나왔으니까 공부는 잘했죠. 시카고 대학이면 아이비리그는 아니지만 상당히 명문 대학입니다. 근데 전공은 역사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기자가 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안 풀리다가, 미국에서는 기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 실력 있으면 처음부터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KBS, MBC 들어가서 기자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저 지방지부터 해갖고 그래서 인정받아야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로 스카우트 옵니다. 일본도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반칙도 많이 합니다. 허쉬 기자는 그렇게 해서 컸습니다. 크다가 그 다음에 이제 63년도에 AP통신의 워싱턴 주재 기자가 되고 뭐 이렇게 쭉쭉 크다가, 그 다음에 더 뉴 리퍼블릭 또 일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 왔다 갔다 여러 매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인정해주는 데 있으면 가죠. 그러다가 유진 메카시 의원의 선거운동에 참여합니다. 메카시 의원이 유명한 사람이 조지프 유 메카시가 있죠. 메카시즘,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공산주의자를 없애자 해서 메카시즘을 일으켰던 그분은 조지프 메카시고, 유진 메카시는 전혀 반대의 민주당 사람입니다. 아주 베트남전에 반대했던 사람이고, 조지프 메카시랑은 완전히 반대죠. 그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거운동 끝난 다음에는, 선거운동 할 때는 언론 비서관을 했었죠. 상당히 정치에 물든 그런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트남전을 다루는 프리랜서 기자가 돼서 이제 베트남에 들어갔다가 더 빌리지 보이스, 마을 목소리라고 하는 매체인가요? 거기에 한 사람으로부터 미군들이 어떤 마을에서 학살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이제 디스패치 뉴스 서비스라고 하는 것 같으네요. 그 매체에다가 이제 미라이촌 학살 사건을 씁니다. 그때 그 소대장이 켈리 중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미 육사 출신은 아니고 ROTC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때 미군들도 매복 베트콩한테 워낙 많이 당했어요. 그 베트콩들은 그 꾸치 땅굴이란 걸 만들어 놓고 작전을 하고 나서 쏙 숨어버리고, 그러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일체 말을 안 해주니까 미군들이 오게 되면 도대체 베트콩이 어디 갔는지, 그 다음에 이 주민들하고 베트콩 관계가 서로 같은 편인 것 같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쓰죠. 그래서 미라이촌 학살 사건을 씁니다. 그게 69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화제를 일으켜요. 잘 아시겠지만 그때 미국에서는 반전, 월남전 참전하지 말자라는 운동이 있어서, 그 미국의 유명한 프로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있죠. 알리가 원래 이름은 캐시어스 클레이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캐시어스 클레이를 꽤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가 월남전에 안 가겠다고 세계 챔피언일 때 거부했어요. 그래서 감옥 가는 바람에 그는 월남전에, 그때 미국은 모든 젊은이들이 다 가야 되는 징집제였거든요. 안 갔습니다. 감옥살이 하고 나와갖고 무하마드 알리로 이름 바꿔갖고 또다시 챔피언이 됐었죠.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들이 월남전을 거부할 때니까, 이 미라이촌 학살 사건 기사는 맞든 틀리든 과장됐든 아니든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아주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퓰리처상은 저는 못 받아봤고, 한국에서는 노건리 학살 사건을 쓴 기자가 받았었죠. 노건리에서 미군이 한국인들을 학살했다는 기사인데, 글쎄 저는 그 기사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다툴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허쉬 기자는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더라, 이게 미국 CIA 뒤집고 해서 CIA가 되게 애를 먹었죠. 비밀 공작도 터트리고. 저는 옛날에 허쉬 기자가 상당히 의인인 줄 알았어요. 저도 우리 국정원이 했던
공작을 추적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뒤집어도 봤는데 허쉬 기자는 좀 오바를 했구나 하는 게 제가 후에 발견해서 제가 롤 모델에서 탈락시켰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이 양반이 우리랑 관련돼서 유명한 기사가 뭔가 하면은 그게 007 대한항공 007편이 이게 1983년 전두환 시절이죠. 미국을 출발해서 알래스카를 거쳐가지고 이 대기권 항로로 해서 일본 쪽하고 그 소련 사이로 해서 우리 쪽으로 오는데 홋카이도 상공 북쪽 소련 근처를 지날 때 소련 전투기가 떠갖고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켜 버렸어요. 그때 미국 국회의원도 그 비행기 타고 있는데 그도 죽었죠. 그래서 왜 소련기가 떠서 그때 미국이 바로 통신감청으로 소련기들이 떠올라서 격추하는 명령을 받고 조종사가 떠오른 것까지 알았어요. 근데 조종사가 탁 날아가 보니까 민항기야. 걔네들은 미군 정찰기가 오는 줄 알고 떴는데 민항기입니다 하고 보고하니까 아니야 쏴 그러니까 쐈습니다. 쏘고 나서 오마이갓 하고 뭐 이런 영어식 표현으로 그걸 미국이 다 잡아서 소련이 쐈다 하고 공개했고 소련이 왜 그러느냐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때 미국의 U2 정찰기가 그쪽 부근으로 오는데 그걸 잡으려고 떴다는 게 적을 발견했고 이 조종사가 민항기다라고 보고하는데 쏘라 그래서 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허쉬 기자는 소련의 무능력과 더불어 소련의 대응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미국 정보작전의 결합 때문이라고 보도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그때 당시엔 대학생이었고 또 약간의 반미주의에 젖어 있고 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주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여간 미국 군인들이 뭐 한 거를 다 뒤집는 미국 정보기관이 했다는 걸 많이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개발했죠. 이스라엘은 누구랑 같이 하는가? 이스라엘은 핵을 개발하는데 기술은 있는데 실험을 못하니까 남아공에 백인 정권하고 같이 남아공 큰 나라예요. 거기 사막 가서 핵 실험하고 그래서 공동으로 핵을 보유했었고 나중에 남아공은 만델라에 의해서 흑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 핵을 반납을 없애버렸죠. 유일하게 핵을 포기한 나라.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포기 안 했습니다. 뭐 그런 기사도 쓰고 뭐도 쓰고 하면서 상당히 미국 정보를 곤욕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서 어떻게 했다 하면서 이제 사회랑 충돌도 많이 했던 기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때 바그다드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미군 헌병들이 거기 수감된 이라크인들을 혹독하게 다뤘다는 기사를 써가지고 또 이라크인들은 좋아하고 그때 이제 요 무렵쯤에 미국의 아들 부시 대통령이 갔는데 이집트 기자가 기자회견 하고 있을 때 신발을 벗어갖고 아랍말로 뭐라고 하면서 신발을 집어던지죠. 근데 부시가 싹 피하고 그 순간에 막 모든 언론 기자들이 신발 던지니까 그걸로 쳐다보고 생방송 중인데 막 마이크 돌아가고 방송 돌아가니까 부시가 탁 숨었다 일어나면서 신발 딱 들고 이 신발 누구 거냐 이거 뭐 250mm 같은 누구 거냐 하니까 화면이 확 돌아오고 확 웃고 그 사람은 제압되고 그런 게 저는 기억납니다. 나중에 아들 부시가 The Decision Point라고 하는 결정의 순간이라는 책을 쓴 거 보게 되면은 야 미국 대통령은 언제나 위험이 노출되는데 그때 누구가 자기가 한참 뭘 얘기하는데 뭐라고 일어나더니 뭐라 그러는데 못 알아듣지 않란 말이니까 뭘 던지는데 그게 신발이었다. 그걸 내가 피하지 말고 탁 잡았어야 되는데 가장 최악은 내가 얼굴에 맞는 건데 내가 텍사스 레인저스의 구단주였기 때문에 그건 안 맞는다. 내가 손으로 탁 잡고 스트라이크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미처 하지 못하고 피한 게 실수였다. 근데 그 순간에 경호원들이 그를 잡으려고 덤벼들고 그러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서 뻘떡 일어나서 누구 신발이냐 뭐 크기가 얼만데 그랬더니 다시 화면이 자기한테 오면서 와 웃고 해프닝으로 끝났고 자기는 망신을 안 당했다. 미국 대통령은 뭐 이래야 된다. 그렇게 쓴 글이 있죠. 네. 그만큼 이제 미국에 대해서 반감이 심할 때인데 현지에서는 미국의 헌병들이 인권 침해한다 뭐 이런 걸 써갖고 뭐 시끄럽게 만들고 늘 그렇게 미국에 있으면서 반미적인 걸 썼고 그 다음에 하여간 뭐 이라크 편을 들고 뭐 이랬던 기자입니다.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건너뛰고 자 이렇게 노르드 스트림을 미군이 파괴했다. 근데 이 기사에 대해서 이게 맞을 수도 있겠죠. 제가 뭐 확인해 볼 수는 없고 확인하지도 않았지만 근데 이 소스가 단일 소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분이 이제 군을 많이 알고 하니까 가능해요. 심해잠수사가 들어가서 파이프라인이 한 해저 수심 한 10m, 20m 있을 테니까 북해나 발트해가 깊은 바다는 아니니까 붙여놓고 음파로 해서 폭발시킨다. 음파를 보내가지고 폭발시킨다. 저는 여기서 딱 걸립니다. C4를 선취할 수는 있는데 C4가 물속에서도 터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음파로 한다? 그 C4 그 대한항공 8582 김현희 사건 때는 라디오에다가 부착을 했고 라디오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배터리에 의해서 거기 시계가 있었어요. 시계가 돌아가서 시간이 딱 되니까 그 에너지를 받아서 폭발을 했는데 음파도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점이 들고 요런 기사를 쓰려면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미국 측 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사는 소설로 봅니다. 미국에도 이런 기자가 있네요. 강진구라고 하는 친구가 저보다 약간 후배인데 제 또래입니다. 경향신문에서 특종은 많이 좀 했어요. 근데 무리한 특종이 많아갖고 그전부터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결국은 경향신문도 상당히 진보적인 매체인데 거기서 와도 다투고 또 자기를 잘랐다고 소송을 갑질했다고 소송도 걸면서 나와갖고 처음에 뭐 하다가 더 탐사를 하면서 청담동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김앤장의 변호사 30명하고 같이 술을 먹고 윤 대통령은 뭘 불렀다? 뽕짝을 부르고 뭐 어쩌다 뭐 그런 거를 취재를 했다고 했고 그걸 먼저 김의겸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그 친구도 한겨레 기자 출신이에요. 그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입니다. 그걸 터뜨렸다가 한동훈한테 걸려서 망신을 당하는데 아직도 뻑뻑거리고 우기고 있고 더 탐사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더 탐사가 보도했던 이 모든 건은 거의 첼리스트 여성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다 이제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미국에도 허씨라는 기자가 있고 한국에도 강진구라는 기자 또는 기자 출신으로서 한때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주요한 보도를 했던 김의겸이라는 기자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가짜뉴스 때문에 춤을 추고 있는데 미국에서 다시 허씨가 이런 보도를 37년생으로 썼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많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법원에서 월남전 학살에 대해서 유죄를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라 이런 판결을 내린 게 다 허씨의 영향 때문이거든요. 허씨의 영향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진구 같은 사람도 나오고 김구현 같은 사람도 나오고 반미를 하고 뭐 보수를 때리면 좋은 걸로 보는데 지금 허씨는 글쎄 인생 말년에 좀 실수하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세이무어 허씨 퓰리처상 받는 기자들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쭉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미국 영화상 중에 뭐 아카데미상 받는 거 옛날엔 대단했는데 요 근래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좀 받는 사람들 뭐 보면은 바뀐 것 같아요. 왜 허씨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이 이 정도 하려면 좀 더 취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위험하다. 청담동 게이트도 역시 한 사람만 소스로 해서 썼기 때문에 위험했던 거고 그 사람이 조작이라 그러면 다 허구가 되는 거예요. 그 서울의 소리라는 방송에선가 그 김건희 여사하고 뭐 통화했던 거 공개하고 어쩌고 했다가 지금 법원에서 1,000만 원 배상 해주란 판결이 나왔는데 가짜 언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까딱하면 가짜 언론에 할 수 있는 기자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가짜 언론 문제, 가짜 뉴스 문제는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기자들이 너무 나는 반 베트남 전이야 라고 하게 되면은 한두 개는 특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크게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이념에 잡지 말고 팩트를 따라가야 되는데 미국은 항상 음모론이고 CIA는 무슨 뭘 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기사를 쓰게 되는 거죠. 뭐 똑같은 뉴스 하지 않고 좀 다른 거 찾다 보니까 허씨하고 광진구 문제가 보여서 한번 이야기처럼 풀어드려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